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주식 교과서 시간인데요. 교과서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 저는 엄청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 작년 추웠던 겨울부터 아침 제 라이브를 들어주신 수많은 너무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하고 소통하고 저에게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하는 그런 너무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서 링크를 적어놨거든요. 선착순으로 추첨을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빨리 오픈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금리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거를 무위험 위자율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무위험 위자율이라는 금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금융자산은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평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위험을 지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 이걸 무위험 위자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큰 위험을 테이킹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수익률, 이게 금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자산에서는 기본적인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것들이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의 기준이 바로 금리고, 그리고 주식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금리를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금리와 주식, 사실 금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어찌됐든 똑같이 이제 거래되는 금융자산, 굉장히 핵심적인 금융 가격 지표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뭘 것 같으세요? 뭐냐면 기준점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 S&P 500 지수의 기준은 얼마야?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기준점을 주식에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그런 거 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얼마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야?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금리와 주식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금리의 기준점을 누가 제시를 해주나요? 네, 바로 중앙은행이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좀 잘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앙은행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뭐냐? 다 아시죠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네, 하나씩 한번 열거해 볼까요? 한국은행이 있고요. 미국에는 페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BOJ가 있고, 유럽에는 ECB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BOK라고 하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 중앙은행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수많은 논문이 있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결국 이거 하나만 조금 상식 차원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죠.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으로 있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페드가 금리를 인하했다. 혹은 FOMC가 금리를 인하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역할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미국에서는 FOMC가 한다. 이것까지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우리의 수준이 약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뭘 하는 곳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죠. 통화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다 한국은행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통화를 발행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 외에도 기준금리 하나만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의 외에 통화정책 결정하는 곳이 중앙은행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중앙은행은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뭐 이런 통화정책이 뭐야? 라고 하면 경제신문에 이제 괜히 어렵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QE 양적 완화, QT 양적 긴축, 혹은 뭐 일본에서 많이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외에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혹은 유동성을 축소시켰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이다. 그러니 뭐 신문에서 뭐 일본 중앙은행이 일드컵 컨트롤 전략을 포기했다. 뭐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기준금리 결정 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 하나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자. 이해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뭔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중앙은행의 목표가 뭘까? 실제로 중앙은행이 이런 여러 기준금리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하면서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앙은행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의 이중책무 듀얼 맨데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목표가 결국은 중앙은행을 이해하는데 이중책무만 알고 있어도 사실 중앙은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고용입니다. 중앙은행의 이중책무는 사실은 경제 부흥, 경제 활성화 이런 게 아닙니다.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게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경제 부흥, 경제 활성화는 주로 누가 하냐면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업들의 이익이 막 늘어나면 고용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록 통화정책을 유도하는 거지 실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다. 이게 실제로 중앙은행의 이중 책무이다. 듀얼 맨데이트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준 위원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매파야, 이 사람은 비둘기파야 뭐 이런 얘기 또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도비씨, 꼬끼씨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냥 비둘기파, 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금리 내려가는 걸 좋아하니까 도비씨, 비둘기파는 우리 편, 그리고 매파는 적군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앞서 중앙은행의 이중 목표, 이중 책무,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요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물가 안정에 보다 더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라면 이런 사람을 보고 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에 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비둘기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하려면 경제활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가가 금리를 계속 내리면 물가가 위로 막 튄단 말이죠. 그죠? 물가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막 내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비씨, 호키씨, 뭐 비둘기, 매파 이런 게 있는데 주식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걸 좋아하니까 도비씨는 주식의 편, 호키씨는 주식의 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씨는 완전 고용, 고용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고 호키씨, 매파라고 하면 물가 안정에 좀 더 집중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요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